수익으로 향하는 든든한 자산 비행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버주항공 사무장 이화영입니다. 우리 비행기는 시장의 변동을 넘어 수익권으로 고도 비행할 예정입니다. 흔들림 없는 완벽한 자산 우상향 지금 바로 이륙합니다. 자, 어지러운 시장에 많이 지치셨죠. 하지만 흔들리는 시장일수록 진짜 기회의 문이 생기는 법입니다. 오늘 8월의 첫 거래일, 여러분을 하반기 성공하는 투자자로 만들어 드릴 수 있는 확실한 반전의 열쇠를 준비했습니다. 오직 오마이 주식에서만 만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선물, 그 어디서도 들을 수 없었던 기내식 종목과 완벽한 하반기 투자 전략을 공개합니다. 지친 투자자 여러분의 마음을 기분 좋게 채워줄 가장 확실한 전략가와 함께 오늘도 성공 투자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생방송 오마이 주식 재테크에 대한 고민 있으시면 편하게 물어봐 주시면 되겠는데요. 저희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창구 말씀드릴게요. 오늘 비행 중 화면 아래쪽 자막과 함께 저희 QR코드가 나가는데요. 스마트폰 카메라를 QR코드에 가져다 대시면 링크가 뜨고 그 링크를 누르시면 소통방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그 안에서 서성민 캡틴이 직접 준비한 오늘의 기내식 종목과 투자 전략 자료까지 모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우상향 차트를 향한 오늘 비행, 스마트폰은 필수 탑승 아이템이니까요. 지금 미리 꺼내서 준비해 주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일 오후 1시 40분 생방송, 그리고 매일 밤 12시 재방송까지 여러분의 투자 본능을 깨울 단 하나의 프로그램 지금 시작합니다. 오마이 주식. 네, 시장의 핵심을 알아야 수익을 잡는다. 비행정, 오늘의 항로를 알아보는 오마이 키워드 시간입니다. 오늘은 투자자들의 든든한 지원군 서성민 캡틴과 함께하도록 할게요. 서성민 캡틴,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마이 주식의 서성민 캡틴입니다. 네, 현재 시장 분위기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간은 오후 1시 기준이 되겠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양대 시장이 오늘 엇갈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의 주인공이라고 하면 코스닥 시장이 될 것 같은데요. 코스피는 폭등 이후에 조정이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은 장중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코스피 쪽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고요. 또 이번 주 예정이 되어 있는 미국 주요 기술 기업들의 실적까지도 변수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서성민 캡틴, 8월 시장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8월 시장은 7월 달에 힘든 장세가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바닥을 다지는 견고한 모습이 진행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의 힌트를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스피와 코스닥이 상반된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일단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한 규제가 어느 정도 약발을 발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거래소 쪽으로 몰렸던 거래 대금이 이제 코스닥으로 좀 가면서 코스닥도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으니까 일단은 7월 장세에서 많이 소외되셨던 분들에게 8월 장세가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8월의 첫 거래일 저희는 오마이 키워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에서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을 보면 클라우드 매출이 급증하게 되면서 시장을 끌어올렸습니다. 이번 실적 발표로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가 단순한 AI 인프라를 넘어서 실제 돈을 버는 핵심 창구임이 다시 한번 입증이 되었는데요. 이 시장의 가파른 성장이 시장 전체에 주는 의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저희 쉬운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활주로 키워드는 클라우드의 질주입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데이터 센터를 빌려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온라인 가상의 환경에서 데이터 센터를 빌려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그렇기 때문에 핵심 단어가 데이터 센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실적 발표,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에서 주목할 만한 점이 클라우드 서비스의 매출이 급증한 부분이었는데요. 일단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애저 분야에서 43%의 작년 동기 대비죠. 43%의 매출 증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37% 매출 증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구글 같은 경우에는 82%의 매출 증가가 보였던 만큼 이만큼 우리가 생각했을 때 AI 서비스에 대한 부분이 당장에 돈을 못 버는데 왜 이렇게 돈을 많이 투자하지라는 우려를 어느 정도 해소해 주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일깨워진 그런 사건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걱정했던 부분은 이거였습니다. 일단은 빅테크,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메모리 반도체를 비롯해서 AI 인프라에 투자를 하면서 너무 많은 투자를 하다 보니까 현금 흐름이 많이 안 좋아진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과잉 투자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사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과잉 투자를 하고서도 잉여 현금 흐름이 있었다라는 부분이 다른 기업들하고는 조금 차별화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부분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발표 후에 시장이 급격하게 좋아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워낙에 자금 사정이 최근에 안 좋다라는 얘기가 많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라우드 분야에서 이만큼 매출 성장을 달성했다라는 부분이 시장에서 조금 AI 과잉 투자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주는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마이 키워드 만나고 왔습니다. 키워드를 알면 방향이 보이고 방향이 보이면 흔들리지 않죠. 그런데 아직 하나만으로는 부족함 느끼시는 분들 분명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 키워드를 바탕으로 지금 시장에서 어떤 섹터 그리고 어떤 종목을 주목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저희 서서민 캡틴이 활주로 기법으로 직접 분석한 시장 자료와 함께 핵심 투자 전략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께만 제공이 되는 자료인데요. 지금 화면 하단을 보시면 현재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이 부분을 스캔해 주시면 연결 링크가 뜨고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바로 서서민 캡틴의 소통방 입장 가능하니까요.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항로를 잡았으니 수익을 향한 첫 번째 우상향 탑승구 지금 바로 입장하시죠. 네, 수익 배행을 위한 첫 번째 우상향 탑승구 시간입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간의 AI 주도권 싸움이 계속 심화되면서 AI 인프라 선점이 이제는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그 중에서도요, 데이터 센터에 대한 확보가 핵심 과제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글로벌 AI 경쟁의 심화 안에서 데이터 센터 관련주를 저희가 지금 주목해야 하는 이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아까도 키워드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것 자체가 데이터 센터라는 AI 연산 자원을 근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에 대한 중요도는 정말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필요가 있겠고요. 관련 섹터까지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하나씩 짚어보면 왼쪽에 그림을 보시면 각 국가 간의 AI 주도권 싸움이 격화되고 있는 장면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독수리로 표현되는 미국이 있고요. 용으로 표현되는 중국도 보이죠. 최근에 있었던 이슈 중에 중국의 문샷이라는 AI 기업에서 키미 K3라는 그런 AI 모델을 내놓으면서 지금 미국에 충격을 던져줬던 그 사건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네. 그래서 글로벌 AI 경쟁이 그만큼 심화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기술력이 올라오다 보면 미국이 아무래도 견제를 하게 돼 있고 미국도 지금의 투자를 멈출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투자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는 데이터 센터 확보 경쟁이 더욱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AI 인프라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 센터가 가장 중요하고 이 데이터 센터를 이루는 것들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 AI 인프라에 대한 확보의 중요성 때문에라도 지금 데이터 센터에 대한 그러한 경쟁은 계속돼서 치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관련된 섹터를 보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게 데이터 센터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데이터 센터를 이루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다 보니까 다양한 분야의 협업이 필요하겠고요. 여기서 나오는 섹터들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부분들을 봐야 되느냐? 데이터 센터의 핵심 인프라를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데이터 센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누가 뭐라 해도 반도체가 되겠죠. 그래서 반도체 중에 시스템 반도체가 있는데 이 시스템 반도체 중에 가장 유명했던 게 뭐가 있었죠? 시스템 반도체 네. 중에요. HBM? HBM이 아니라 그거는 메모리 반도체죠. 네. 시스템 반도체 중에는 GPU가 있었죠. 아, GPU. 예, 엔비디아의 GPU가 있었죠. 그리고 이 엔비디아의 GPU가 많아야 되는데 이 GPU에도 메모리 반도체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인 HBM이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데이터 센터를 구성하는 반도체를 딱 생각을 했을 때 시스템 반도체의 비중이 훨씬 더 컸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워낙에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메모리 반도체의 비중이 많이 치고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거의 100이라는 돈이 반도체 쪽에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거의 한 30 정도가 메모리 쪽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의 핵심 인프라 자원 중에 반도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소식과 관련해서 반도체 주가가 등락이 많이 컸었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 데이터 센터라는 것이 전기 먹는 하마입니다. 전력을 워낙에 많이 잡아먹다 보니까 항상 나오는 얘기가 전력 인프라에 대한 부족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전력을 또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된 전력 기기에 관련된 부분도 상당히 많이 나오죠. 변압기라든가 배전만 이런 거에 관련된 얘기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의 핵심 인프라와 관련해서는 일단은 전력을 우리가 빼놓고 생각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이터 센터 내에서의 통신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전의 통신보다 더 중요한 광통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광통신을 통해서 일단은 그 전달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워낙에 전력을 많이 먹고 하루 종일 돌아가다 보니까 이 과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발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냉각 시스템도 중요하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전류를 모아뒀다가 필요할 때 배출해주는 댐 역할을 하는 MLCC까지도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하나의 데이터 센터의 핵심 인프라로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관련된 모든 부분들이 하나의 공부할 만한 섹터로 다가올 수가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그림에 잘 나와 있죠. 반도체 그림도 나와 있고요. 전력 그림, 그 다음에 냉각 시스템, 광통시까지 데이터 센터를 이루는 하나의 인프라로서 작용을 한다라는 거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근거로 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면 연관된 섹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반도체 공부할 때랑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반도체 공부를 할 때도 반도체 공장을 짓기 위해서 건설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일단 연관된 섹터를 알아보면 데이터 센터를 부지를 확보하고 뭔가 건설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건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건설 관련주가 들어가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중장비, 왜냐하면 땅을 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장비가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워낙에 전기 먹는 하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력 설비가 필요한데 사실 데이터 센터 건설하는 데는 한 1년에서 2년 정도 걸린다라고 치고 네. 이거 건설하는 데는 크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력 인프라를 마련하는데 5년에서 6년 정도 걸려요.
그럼 이 사이 동안은 전력이 없는 채로 데이터 센터를 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자체 내에서 발전을 할 수 있는 것을 온사이트 발전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들이 뭐 가스터빈이라든가 뭐 ESS 에너지 저장 장치를 옆에 붙여가지고 하는 그런 방식을 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있었던 빅테크들의 움직임을 보면 빅테크들은 그 누구보다 데이터 센터가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데이터 센터를 건립하는 데 있어서 그 과정이 데이터 센터 건립 자체보다 전력 설비에 대한 마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자체 전력에 대한 그러한 수급을 책임지고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자체 ESS 사업이 그런 부분에서 발전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데이터 센터 수주를 받아서 건립을 해서 그걸 운영을 하는 과정까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해주는 업체들을 우리가 SI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스템 인테그레이션 기업이라고 하는데 이것들을 시스템 통합 기업이라고 하고 총괄 매니저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역할을 하는 기업들이 우리나라로 따지면 삼성그룹에는 뭐 삼성 SDS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LG 같은 경우에는 LG CNS가 있고,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 DX, 이런 기업들이 이런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SK 같은 경우에는 SK텔레콤이 주도적으로 이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통신사 아니에요? 네, 통신사인데 이제는 어느 정도 AI 관련 기업으로 봐야 되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알고 있던 SK텔레콤이 많이 변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 활주로 기법이 나오는데, 이 활주로 기법은 초보 투자자도 접근 가능한 누구나 비행기 이착륙처럼 주가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기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활주로 선이라는 것이 기술적인 그러한 그 기준선이 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장 상황이라든가 종목, 차트, 거래량까지 풀 패키지로 해석하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차트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결합한 그런 기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방송에서 설명드리는 기내 특별식, 특별 기내식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산출을 해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기내식을 활주로 기법을 적용을 해서 어떤 식으로 도출해 냈는지를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우리가 비행에도 날씨가 중요합니다. 날씨가 안 좋으면 비행기가 날아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날씨가 중요한데, 이 날씨와 관련된 것은 시장 키워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의 시장 키워드는 당연히 빅테크의 실적 발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클라우드 서비스와 관련된 시장의 키워드가 되겠죠. 그래서 치열한 AI 경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AI 인프라, 데이터 센터, 이 정도가 시장의 키워드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관련해서 비행기 종류를 제가 골랐는데, 이 섹터는 당연히 데이터 센터의 관련주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 중에서 제가 주목한 것은 전력 인프라 쪽입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공장이 돌아가기 위해서 전기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네. 내가 주방에서 요리를 하는데 가스가 안 들어오면 요리를 할 수 없듯이 그러한 부분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이러한 것들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안전벨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내가 안전한 비행을 하기 위해서는 안전벨트를 꽉 매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안전벨트의 역할을 해주는 것들은 기업의 재무제표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재무상태표에 잘 나와 있는데, 일단 기본적인 실적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 기업이 자본금 대비해서 얼마만큼의 현금 여력을 갖고 있나를 보여주는 유보율, 그 다음에 최근에 금리 인상 이슈가 있잖아요. 그래서 부채가 많으면 그만큼 자본 조달 비용이 크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좀 낮아야 되는 거. 그래서 유보율은 클수록 좋고 부채 비율은 낮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특별 기내식은 당연히 실적 상당히 좋고요. 유보율 되게 높고요. 부채 비율은 상당히 낮은 그러한 기념품, 기내식으로 준비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행기가 날아가는데 또 하나의 요소가 있죠.
연료가 필요합니다. 연료가 필요한데 이거는 우리가 이 회사의 주식이 아무리 좋아도요. 사람들의 관심이 없으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코스닥이 거래 대금이 상당히 줄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외국인 투자자들이 팔아서? 거래 대금이 줄었다. 거래 대금이요? 네, 잘 모르겠어요. 거래 대금이 줄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효과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워낙에 많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더 재밌어서 사람들이 이쪽으로 거래 대금을 옮겼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닥에 대한 관심이 많이 꺼졌었기 때문에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효과 때문에 코스닥이 최근에 시장이 안 좋았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을 드린 부분은 뭐였나요? 이거에 대한 규제가 어느 정도 약발을 발휘하면서 코스닥 시장이 살아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차원에서 봤을 때 비행기 연료가 중요하다. 사람들의 관심이 많아야 되고 거래가 많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뭐로 확인을 할 수 있죠? 거래량 증가라든가 아니면 최근에 이 회사에 관련된 뭔가 희소식이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래량이 증가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 거래량 증가의 주범이 바로 기관과 외국인이다라는 게 상당히 유효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수주와 관련된 희소식이 계속 나오고 있다. 데이터 센터 관련된 수주 관련된 희소식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게 오늘의 기내식의 특별 요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봤던 섹터가 데이터 센터 관련주였잖아요. 그 중에서 제가 활주로 차트 기준으로도 봤을 때도 오늘의 기내식만한 차트가 없길래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의 그 기내식으로 나갈 종목의 차트가 되겠고요. 자, 이 활주로 기준선을 강한 거래량을 수반을 하면서 돌파를 했을 때가 이륙 신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이륙 신호가 금요일 날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말에 잘 선정을 해놨는데 사실 오늘 조금 너무 많이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뜨거워서 이거는 조금 식혀 먹어야 될 것 같긴 한데 이러한 부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일단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서민 캡틴이 전하는 첫 번째 우상향 탑승구 만나고 왔습니다. 자,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또 투자에 관심은 많은데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막막하셨던 분들 많으시죠? 그 고민을 저희가 덜어드리기 위해서 오마이 주식의 서서민 캡틴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 준비해뒀습니다.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만 입장 가능한데요. 저희 화면 아래쪽에 보시면 현재 QR코드 보이시죠? 스마트폰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참여하시면 좋은 혜택들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이렇게 첫 번째 우상향 탑승구 탑승하셨으니까요. 이제 여러분을 위한 맛있는 오늘의 기내식 종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서서민 캡틴이 활주로 기법으로 직접 엄선한 종목인데요. 자, 오늘의 기내식 어떤 섹터에서 준비가 된 맛 좋은 기내식 종목일지 궁금하시죠? 자, 여러분의 즐거운 수익 비행, 맛있는 오늘의 기내식과 함께 이어가고 싶으신 분들 지금 늦지 않게 바로 소통방 입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입장 방법은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스마트폰 꺼내시고요. 카메라를 켜주신 다음에 화면에 보이는 QR코드에 그저 가져다 대시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연결되는 링크가 하나가 뜨는데요. 클릭하시면 아주 간단하게 소통방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오늘의 투자 정보부터 기내식까지 모두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는 수익을 위한 비행 두 번째 우상향 탑승구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투자자들이 가장 고민하고 계시는 섹터가 바로 반도체가 아닐까 싶습니다. SNS에서도요, 반도체 투자와 관련해서 정말 수많은 밈들이 화제를 모으기도 했었는데요. 자, 하지만 시장에서는 변동성이라는 위기를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반도체를 기회로 바꾸기 위한 구체적인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최근에 우리 증시의 변동성이 정말 역대급입니다. 지난 금요일날 반도체 종목들의 움직임을 보신 분들은 정말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지난 한 주 동안 계속 정말 시장의 변동성이 정말 컸거든요. 서킷 브레이커만 연속으로 이틀 걸렸고요. 그리고 나서 금요일 날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거의 상한가를 가는 모습까지 보여준 그런 장세였습니다. 사실 오늘 너무 빠지던데요, 또? 네, 오늘 빠진 이유는 딱 하나뿐이 없어요. 일단은 우리 장이 사실 그 글로벌 증시에 오히려 그 지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 반도체가 먼저 오르잖아요. 그럼 미증시가 올라서 시작을 하는데 그 와중에 반도체가 또 밀립니다. 그러면은 그걸 또 반영을 해서 우리 증시가 밀리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워낙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거예요. 반도체 관련해서 오늘은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밀리고 있으나 반도체 소부장은 나쁘지 않은 흐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제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핵심 질문은 변동성이 이렇게까지 높은데 반도체 정말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반도체 섹터의 변동성 확대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그림을 보시면 반도체가 거의 롤러코스터 장세를 연출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우리나라의 시총 상위 1위, 2위 기업이 다 반도체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반도체 섹터에 대한 노출도가 높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아시아 국가들 중에 이 반도체 섹터에 대한 노출도가 높은 국가들이 있습니다. 대만, 그리고 우리나라, 그리고 일본 이렇게 있는데 이 세 나라가 지난주에 가장 역동적으로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들을 찾을 수가 있겠죠. 첫 번째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의 효과였는데요. 실제로 5월 27일 날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관련된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출시되고 나서 코스닥이 계속 하락했습니다. 계속 하락했던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거래대금이 코스닥에 있던 거래대금이 이쪽으로 몰려가면서 무려 거래대금 기준으로 전체 비중의 80% 이상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관련된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에서 매매가 되면서 코스닥이 철저하게 소외되는 장세였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얘기인즉슨 반도체 섹터는 그만큼 변동성을 확대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다행스럽게도 31일이죠. 7월 31일부터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한 증거금이 많이 상향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쪽의 거래대금이 약 4분의 1 정도로 줄어들었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변동성에 대한 부분에서 조금은 안심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 부분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요일 날은 거의 상한가까지 가는 그런 거대한 변동성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 섹터는 일단 단일 종목 레버리지에 대한 효과 때문에 변동성이 더 커졌다. 하지만 향후에는 조금씩 줄어들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CXMT, 중국의 창신 메모리가 상장을 하면서 이 부분이 시장의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한때 지난주였죠. 지난주에 우리 증시 그리고 일본 그리고 대만의 반도체 업종들이 많이 빠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CXMT에 자금이 몰리면서 그랬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드렸는데요. 사실 CXMT 같은 경우에는 지금 증설을 공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생산량 기준으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다음에 4위인데 마이크론을 조만간 추월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지금의 공격적 증설을 봤을 때. 그리고 최근에 상장을 했잖아요. 그럼 상장을 통해서 조달한 자금을 갖고 또 증설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봤을 때 CXMT에 대한 공격적인 증설이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주에 구글이 실적 발표를 했을 때 아까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된 매출이 82%가 증가했다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좋은 숫자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구글은 그 발표한 다음 날 크게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하락했던 이유는 현금 흐름이 안 좋아졌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빅테크들이 투자를 할 수 있는 요소가 현금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지 자본을 조달해서 투자하면 그거는 지금과 같은 금리 인상기에는 되게 안 좋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현금 흐름이 안 좋아지는 것 자체가 악재가 될 수가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반도체 기업 입장에서는 돈을 대주는 사람이 빅테크가 돼야 됩니다.
근데 나한테 돈을 대줄 사람들이 자금 사정이 힘들어지면 안 좋겠죠. 그래서 반도체 업체의 입장에서 딱 봤을 때 빅테크의 잉여 현금 흐름이 상당히 좋아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 나올수록 우려의 소리가 나올수록 반도체는 또 변동성을 키울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한 효과라든가 아니면 CXMT의 공격적인 증설에 관련된 부분이 우려사항이 됐고요. 그 다음에 빅테크의 현금 흐름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반도체 업종에 대한 변동성을 키우고 있는 국면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변동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우리가 업종의 투자 포인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반도체 업황이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네, 없으시죠? 네. 저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종에 대한 업황에 대한 부분은 누구나 다 좋다는 걸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많이 움직이는 거는 뭐냐면 그동안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 많이 오른 것이 과도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왔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점을 이해를 하시고 보셔야 되는데, 자, 우리가 큰 그림에서 봤을 때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되는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빅테크의 AI 투자는 지속되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AI에 대한 수익성도 확인이 됐고 AI에 대한 투자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를 안 살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예전에도 제가 강조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P보다는 Q에 집중을 해야 된다. 이 P는 가격, 프라이스고요. Q는 뭐였죠? 양. 수량이었죠. 퀀티티였습니다. 그래서 가격보다는 수량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이유가 뭐였냐면, 자, 예를 들어서 DDR5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해서 가격이 10배가 올랐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원래 1,000원에 만들어서 900원에 팔았다고 하면 원래 100원이 남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10,000원이 되면 9,100원이 남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남는 기준으로 했을 때 91배가 올랐네요. 이렇게 따지면은 이것만으로도 이익이 91배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가격이 더 이상 못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에 대한 전망이 안 좋아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가격이 올라가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것도 100만 원, 200만 원 주고 사 먹을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P가 올라가는 데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더 많은 걸 팔아서 수익성을 늘려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증설이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봤을 때, 자, 업황은 변한 게 없는데 변한 건 뭡니까? 투자자들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마음이 너무 안 좋아져서 주가가 급락했을 때는 우리가 이러한 위기를 바로 기회로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주식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싸졌을 때, 우리가 물건 사듯이 싸졌을 때가 나의 쇼핑의 기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서 문제점은 당연히 현금이 많지 않으신 게 문제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기초로 반도체 어디에 집중할까를 봐야 되는데요. 아까 설명을 드렸죠. 제가 시종일관 설명드린 부분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격과 수량을 생각을 했을 때 당연히 앞으로는 수량 쪽을 생각을 해야 된다. 지금 반도체가 부족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어느 정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더 많이 만들어서 공격적인 증설을 통해서 우리가 수익성을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러한 국면에 와 있다. 최근에 있었던 우리나라의 메가 프로젝트 잘 알고 계시죠? 메가 네. 프로젝트에서 뭐 4,750조에 대한 투자에 관련된 부분이 나왔는데 상당수가 뭐였죠? 반도체 공장 증설에 관련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그런 부분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우리는 바로 증설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반도체를 더
더 많이 만들어내기 위해선 반도체 공장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걸 우리가 증설이라고 하는 거고요. 증설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반도체 공장을 만들고 그 공장 안에 반도체 장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반도체 장비가 나오게 되고요. 그 반도체 장비를 돌리면서 더 많은 반도체 소재와 부품이 사용되게 되겠죠. 그래서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의 사이클까지 나오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다 생각을 했을 때, 자, 우리는 지금 반도체에 대해서는, 자,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죠. 오늘 코스피가 아까 제가 확인을 했을 때 한 4% 정도 하락을 하고 있었고요. 네. 코스닥이 3% 정도 상승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코스피의 대표 종목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였잖아요. 워낙에 금요일 날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 조정이 폭이 조금 깊다라고 해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할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미를 둬야 될 부분은 뭐냐면, 보통은 이렇게 됐을 때 코스닥도 많이 빠졌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어떻게 됐다? 오늘은 소부장은 올라오더라.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힌트를 얻을 게 뭐죠? 아, 이제 사람들은 코스닥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구나. 네. 그리고 코스닥에 눈을 돌리기 시작한 이유 중에 가장 큰 부분은, 아, 이제 반도체에 관련돼서는, 자, 가격보다는 수량에 집중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부분입니다. 가격이 올라갔을 때는 웃고 떠들 수 있는 사람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밖에 없어요. 하지만 수량이 집중이 됐을 때는 반도체 소부장이 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8월에는 네, 코스닥 쪽에 조금 더 집중해 보는 게 좋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 코스닥 쪽에 더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일단 코스피는 9,000이라는 숫자를 확인을 했지만 맞아요. 많이 빠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의 수준에 해서 대비했을 때는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른 게 하나도 없이 그냥 떨어져만 있습니다. 맞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떨어져 있는데, 오. 특히나 반도체 소부장 같은 경우는 업황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네. 떨어져 있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생각하신다라고 한다면 코스닥에 조금 집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한 효과 때문에 코스닥이 계속 소외를 받았지만, 이게 조금 어느 정도 완화가 됐잖아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한 증거금이 상향되고 하면서 코스닥 시장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도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질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목표 주가를 확인을 하면 목표 주가가 상당히 역동적입니다.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가장 낮은 증권사가 140만 원 수준이고요. 가장 네. 높은 수준이 470만 원이에요. 너무 격차가 너무 큰거 격차가 아니에요? 크죠. 저 얘기가 뭐냐면, 저걸 쓰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인 게 아니라 네. 보는 관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생각했을 때는, 아,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 저렇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가격의 변동폭은 커질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면 되겠구나. 많이 빠지면 매수를 하고 많이 오르면 매도를 하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강조를 드릴 부분이 뭐냐면,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삼성의 파운드리가 기술력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대만의 누구를 따라잡을 수 없죠? TSMC를 따라잡을 수는 없습니다. 시장 점유율 기준으로 10배 이상 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에 기술 격차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생각했을 때 삼성 파운드리가 나아갈 길이 먼데요. 최근에 좋은 뉴스들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단은 삼성 파운드리가 계속 적자였거든요. 매년 조 단위 이상의 적자를 냈습니다. 분기마다. 그런데 이번에 6천억 정도 적자를 내긴 했는데 6월달 기준으로는 흑자 전환을 했어요. 월 기준으로는. 그러면 삼성의 파운드리 업황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고, 지금 가동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삼성이 파운드리 관련해서 지금 업황이 좋아지고 있다. 그러면 관련돼서 파운드리 관련주들을 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디자인하우스라든가 이런 관련주들에 대한 움직임을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아까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일단은 삼성의 파운드리 업황이 좋아지는 이유 중에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TSMC가 워낙에 잘하다 보니까 여기를 주문이 몰릴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공장은 정해져 있잖아요. 이제 더 이상 못 받습니다. 그럼 이 못 받는 게 어디로 간다? 삼성한테 간다. 삼성 아니면 인텔로 가는데 인텔은 약간 미국에서 밀어주는 거고요. 삼성한테 가는 수량이 좀 많을 것이다. 그래서 테슬라와의 협업, 수십조 단위의 협업, 그리고 브로드컴과의 300조 규모의 협업 소식이 들렸죠. 그런 것들이 다 뭐다? 파운드리 관련된 희소식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로 봤을 때 삼성 파운드리는 이제는 턴어라운드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을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 정리를 해드리면, 자, 반도체는 업황이 좋습니다. 업황이 좋지만 반도체 가격 상승에 대한 부분은 지금은 어느 정도는 그 기대감이 꺾인 상황이고, 이제는 수량의 시대가 왔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만들어내야 되는 증설의 단계에 왔고, 관련해서 증설과 관련된 반도체 소부장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삼성의 파운드리 업황 개선과 더불어서 관련주를 봐야 된다. 이 정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활주로 기법에서 반도체 탐구 종목이 여기 SK하이닉스라는 종목인데요. 다들 네. 잘 알고 계시잖아요. 차트가 여기 보세요. 정말 끔찍하게 떨어졌죠. ADR 상장 이슈와 관련돼서 호재가 나온 이후에 계속해서 하락을 준 이후에 금요일 날 급반등을 하고 오늘은 또 7%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변동성이 그만큼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 차트 내에서 뭔가 우리가 교훈을 얻을 건 크게 없고, 많이 빠졌을 때 매수하는 전략이 좋겠다 정도로 요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서민 캡틴이 전하는 두 번째 우상향 탑승구 저희 반도체 주자로 이야기 나누고 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서서민 캡틴, 오늘 이렇게 저희가 우상향 탑승구 두 가지를 잘 핵심을 짚어주셨는데요. 그러면 오늘 승객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실 것 같은 오늘의 기내식 종목은 어떤 섹터에서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자, 제가 주말에 열심히 골라낸 기내식이 네. 사실 오늘 조금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 많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기내식을 교체할까 하다가 이만큼 좋은 애가 또 없어서 교체는 네. 안 했고요. 사실 투자 포인트 짚어보는 걸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얘는 전력 인프라 쪽입니다. 전력 인프라 쪽인데, 자, 우리가 압도적인 1위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업체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우리가 데이터 센터라는 주방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맛있는 AI라는 요리를 해야 된다라고 해요. 근데 만약에 전기가 안 들어오거나 가스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요리를 할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랬을 때 우리가 필요한 게 비상용 가스 버너가 필요하다라고 했고요. 그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발전기 쪽에서 비상용 발전기라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국내 기준으로 70% 이상의 점유율을 갖고 있는 회사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최근에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데이터 센터 건립과 관련된 부분이 있었잖아요. 거기 관련해서 계속해서 수주 소식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압도적인 1위 점유율이 부각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전력 인프라 비상용 발전기뿐만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에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오, 지열 발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땅으로 하는 거예요? 네, 땅의 열을 이용한 지열 발전인데요. 이 땅의 열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에어컨을 돌린다라고 했을 때 열을 바람의 에너지로 바꿔준다. 이러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기법까지 갖추고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예전에는 가스버너가 그냥 일회용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기술력을 발전을 시키면 아예 아까 말씀드린 온사이트 발전과 같은 그러한 가스 터빈과 같은 부분도 자기네가 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예전에는 그냥 임시 발전소였지만 이제는 온사이트 파워 제네레이션까지 가능한 그러한 기술력에 도달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러한 기업의 특징으로 봤을 때 얘는 전력난을 해결할 수 있는 선물 세트 같은 그러한 특별 기내식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활주로 차트는 아까 제가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미리 보여드렸죠.
그래도 똑같습니다. 금요일 날 모습이고요. 금요일 날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이날 오른 건 별로 대견스럽지 않습니다만 오늘도 이러한 거대한 양봉을 그리고 있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만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이런 것들이 아무리 좋아 보인다고 해도 너무 비싸게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이 중요하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꼭 소통방에서 확인하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혼자 대응하는 주식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나의 곁에 든든한 서서민 캡틴이 함께라면 이야기는 달라지겠죠. 저희가 활주로 기법으로 시장의 출발 신호를 먼저 읽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확실한 투자 항로를 함께 그려가기 위해서 오늘 저희 시청자분들만을 위한 알찬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서서민 캡틴의 오늘의 기내식 소통방 입장권인데요. 주식 투자가 막막하고 어려우셨던 분들 이제는 걱정 마세요. 혼자 하면 어렵지만 저희 서서민 캡틴과 함께하면 복잡했던 시장이 한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또 여기에 나의 계좌를 든든하게 채워줄 수 있는 알찬 수익 공략법까지 소통방에서 모두 안내 도와드릴 예정인데요. 자, 입장 방법 정말 간단합니다. 지금 현재 화면 아래쪽에 보이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 대시고 링크를 한 번만 클릭해 주세요. 저희 서성민 캡틴이 알차게 선별한 기내식 종목은 물론이고요. 지금 시장에서 놓치면 후회할 핵심 자료를 두 손 무겁게 챙겨드립니다. 지금 바로 소통방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웃으시면서 즐거운 수익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자, 어려우실 수도 있는 시청자님들께 소통방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조금 더 상세히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화면 아래쪽에 현재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휴대전화 가지고 계시죠? 그리고 휴대전화 카메라를 켜주시고요. 화면에 있는 QR코드 부분에 스캔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찰칵 소리 나게 촬영하시는 건 아니고요. 그저 화면에 나가는 QR코드에 가져다 대시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연결되는 링크가 하나 뜨는데요. 클릭하시면 아주 간단하게 저희 소통방 참여 가능하니까요.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8월의 첫 거래일입니다. 시장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실지 저희 투어 브리핑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8월은 7월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나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한 규제가 어느 정도 정책 효과를 발휘하는 만큼 코스닥의 시장에 대한 관심이 오늘 하루만 보고 판단하기는 조금 섣부른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동안 철저하게 소외됐던 쪽 그리고 과도하게 하락했던 쪽에 대한 되돌림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만큼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7월에 다소 아쉽고 좀 힘들었다면 8월에는 저희 오마이 주식과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하반기 투자 전략도 알차게 세워드리도록 할게요. 자, 저희의 서비스는 착륙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지금 소통방 입장하시면 착륙 후에도 이어지는 특급 혜택 3가지 받아가실 수 있는데요. 지금 바로 이어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혜택부터 만나보시죠. 네, 주식은 정보가 생명이죠.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수익이 됩니다. 캡틴의 직강으로 투자에 필요한 모든 정보 챙겨드릴 거고요. 바로 두 번째 만나볼게요. 자,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매주 소통방을 통해서 저희가 라이브 방송도 진행해 드립니다. 자, 투자가 어려우시다면 꼭 활용해 보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 혜택 만나볼게요. 제대로 된 교육이 수익의 첫걸음이라고 하죠. 강의를 들은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교육 자료까지 알차게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은 투자자의 몫인 만큼 그 결과는 투자자 본인에게 기속됩니다. 저희는 다음 비행에서도 시청자님들을 위한 알찬 정보와 선물들 준비해 두겠습니다. 저희 오마이 주식 매일 오후 1시 40분 그리고 매일 밤 12시 탑승 가능하니까요. 시간 기억하시고 OBS 경인TV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